여러분 그 한국형 뉴딜이라고 문가리가 160조를 쓴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린 뉴딜, 스마트 IT 뉴딜 뭐 이런 데 쓰고 사회 안전망 이런 데도 좀에 쓴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한국형 뉴딜로 취직한 사람 있으면 여기 혁명 21의 황장수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160조를 쓴다는데 4, 5년간에 한국형 뉴딜로 취업한 사람 나는 아직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돈을 도대체 문가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뭐 바이오니 뭐 태양광이니 거기 뿌리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문가리가 가까운 대기업에 뭐 IT니 스마트니 뭐니 해가지고 뿌린다는 건지 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한국형 뉴딜이라고 포장을 해서 뉴딜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원래 한국형 뉴딜이라는 거는 문이 쓰기 전에 제가 뉴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거예요. 일자리를 뭐 민간이 하는 거다, 기업이 하는 거다. 미안하지만요. 이제 기업이 민간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하게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국가 예산의 10%로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혁명 21의 황장수는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이가 어제 또 일자리를 말했습니다. 이재명이가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청년 고용률을 5% 이상 상승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35조를 투자해서 인프라 투자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동력 중에 하나가 디지털 대전환이다. 그래서 돈을 디지털에 쓰겠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민간 자금을 포함해서 135조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래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유승민을 언급하면서 사회 서비스를 말했어요. 유승민이가 말하기 전에 야도 뺏겼나? 황장수가 준교사,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그리고 장애인 돌보미, 그리고 유아원, 그 다음에 유치원 등을 공영화하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유승민이가 이런 공약을 언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2년 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유승민이가 뺏겼겠죠. 자, 그런데 뭐 후보도 아니니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좌우강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135조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대형 사기죠. 문가리의 한국형 뉴딜이 취직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대전환으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웃기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웃기고 자빠졌어요. 자, 그러면서 또 50조 원의 K비전 펀드를 조성하고 10조 원의 벤처 투자, 국민 참여형 벤처 투자 펀드 말했습니다. 지금 문 정권 때 이런 뭐 매칭 펀드니 무슨 벤처 투자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슨 펀드니 하는 것들이 흔적도 없이 저거 밀어주고 싶은 데다가 밀어주면서 돈이 사라졌는가?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차라리 어떤 분야에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생산적인 분야에 정확하지. 무슨 뭐 또 디지털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무슨 뭐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는 다 도둑질 해먹겠다. 내 필요한 놈한테 돈 던져주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뭉의 한국형 뉴딜이나 이재명의 300만 개 일자리 디지털 대전환이 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하도 공갈을 많이 치다 보니까 이제 공갈도 예사로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디지털이나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IT, 이런 것들이 게임 이런 것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본이나 기술을 가진 소수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주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소수만 필요하지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절대 창출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의 발전이 사라지는 일자리를 만들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낸다. 이러면서 계속 그 산업혁명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말해왔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게 서구 사회의 최근의 미래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술이 아주 발달된 인간의 미래는 매우 불행하다. 소수의 극단적인 부자와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서울대학교의 미래와 관련되는 학자들이 예측한 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 97%쯤 되는 가난한 사람과 한 3% 안팎의 초부자들만 존재하는 세상. 그것이 인류의 미래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한마디로 디스토피아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대선 후보들이 고민도 하지 않고 무식한 것들이 마음대로 떠들고 자빠졌는데 일단 뭐 4차 산업 이야기하고 디지털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산업 이야기하고 벤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들 대부분 정치 사기꾼이거나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바이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꾼으로 벌써 문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는 안 믿다가 이제 보면 믿어요. 내가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이야기할 때 안 믿었죠. 이제 믿습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전략은 뭘까? 이재명이 요 근래 좀 당황초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이라는 저런 허술한 후보를 상대로 이재명은 1월 말쯤 되면 지지율 차이를 많이 벌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1월 초까지만 해도 이재명이 이제 쭉쭉쭉 좀 앞서갔는데 그런데 지금 1월 20일이 다가오는 지금 이재명이 뒤진 조사가 더 많습니다. 뭐 조사에 따라서는 일부는 이재명이 이긴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역전되는 경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포퓰리즘을 할 만큼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고 자신의 이 약점들을 방어할 만큼도 해서 윤보다는 훨씬 잘 방어해온다라고 느꼈는데 자 최근 들어서 힘이 조금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다시 정권 심판이 한 20% 가까이 더 많아지고 동당이 한 3, 4% 이렇게 앞서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절대적 환경이 자기한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선 가능성에는 윤측의 불안함 때문에 이재명이 좀 앞서고 그리고 중도나 비호감도에서는 이재명이가 윤보다는 좀 낫다. 이런 부분으로 위안을 삼고 있을 건데 이재명이가 가장 큰 위기가 이병철 씨 변호사비 대납 부분을 폭로한 사람의 사망 문제였는데 이것도 또 후딱 김건희 건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여기서도 또 빠져나오기는 한 겁니다. 여진이 남아있지만 제가 볼 때 또 빠져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설 전에 승부수를 던져야 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의 승부수에 지금 이재명이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문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은 문이 도대체 자기를 미는지 안 미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에 빠져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미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혼란 속에 이재명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다각도로 민주당 내부를 통해서 윤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문도 어떤 형태로든 겉으로는 자기가 이재명을 돕는 것처럼 하고 설사 윤이 이기더라도 안전판이 되는 이런 모션을 취해야지 어느 한 군데 몰빵하다가는 자기도 또 당선된 자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을 거다. 뭐 한간에는 누가 돼도
배신한다 하지만은 지금 문 입장에서 대선 상황을 끌고 오는 걸 보면 역대 최강 그립 장악력을 가지고 이와 윤을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긍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주거 문제나 이런 데서 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뭐 아니면 도달하고 가거나 아니면 윤과 관련된 수집되어 있는 또 다른 의혹들을 동시다발로 터뜨려서 윤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부분, 이걸 이재명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느 쪽으로든 이 설 전에 선택을 하고 국민들의 이 설 연휴에 여론 형성에 그 카드를 던져서 설 직후부터 본인이 앞서가려고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보면 법원이 굿바이 이재명 판매 금지 가처분을 기각해서 이 책이 팔리게 됐어요. 또 대장동 부분도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이 안 됐다라고 말을 하고 이재명의 진행이 2012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서울 북부지법 민사 1부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정말로 환장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뭉이 가진 의도가 뭐냐 이걸 거라고 봅니다.